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owards a Formal Theory of Representation Compositionality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으로 ICML 2025 그 포지셔널 페이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MIT에서 나온 논문인데 요즘 약간 이 compositionality 관련된 주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좀 기존에 어떤 의미로 compositionality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 compositionality라는 거는 어떤 복잡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하이 디멘셔널한 이미지나 아니면 뭐 내추럴 랭귀지가 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구조와 어, 그 각각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의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게 간단한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의는 사실 되게, 어, 약간, 랭귀지 시어리나 뭔가 약간 철학적인 그런 데서 출발을 한 거라서 이게 ML 쪽에 요즘 representation learning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네 가지 한계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 어, 이제 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심볼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던가, 뭔가 어쨌든 이런 강한 제약이 들어가야 한다던가,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게 무엇인지, 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의에 complex expression이 structure과 meanings에 의해서 이제 determine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determine 된다는 게 ML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어떤 뭐 optimization의 관점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regularization을 가해주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compositionality라는 게 기존에는 이 representation은 composition을 하다, composition을 하지 않다. 이렇게 불렸다면 사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discrete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egree 어느 정도로 representation이 composition을 한지 이렇게 continuous한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 definition 1에 나와 있는 기존의 compositionality라는 개념은 이런 shortcomings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compositionality를 좀 정량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 논문에 특히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어, 이 Platonic Representation Hypothesis라는 이 ICML 2024에 나왔던 또 개념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 이 representation 쪽에서 꽤나, 약간 이슈가 되었고, 요즘 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compositionality라던가, 이 PRH라고 하는 이런 쪽이라던가. 그래서 여기 이 논문, 이 Platonic Representation Hypothesis를 처음 주장한 논문 에서 좀 그림이랑 이런 걸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되게 compositionality가 주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모달리티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objective로 막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representation의 모양새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converge를 한다. representation space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뭐, 사과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애플이라는 어떤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한국말로 사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막 학습을 하다 보면, 어쨌든 representation space 상에서, 동일한 모양새로 컨버지를 한다는 게, 이 underlying 심볼이 존재한다. 라는 이제 식의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RH와 compositionality의 관계를 보면, 어, PRH가 주장을 하는 건 가장 철학적으로 representation들이 어떤 이런 underlying한 그 constituents를 갖고 있다. 이 분해 가능한 파트들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compositionality 혹은 이제 representational compositionality는 이제 이 PRH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거를 어떻게 ML에서 보여주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좀 관심이 있었던 이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나 이제 CR,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 같은 이런 분야들은 아예 PRH나 Compositionality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observe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underlying 하는 심볼이 있다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심볼들이 뭐인지를 이론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분야들이라서 이 세 가지가 뭔가 좀 다 관련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쨌든 이 compositionality라는 거의 정도를 측정을 할 수 없었다. 그냥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자들은 그러면 이걸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이제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Kolmogorov complexity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Kolmogorov complexity는, 쉽게 말해서, 어, 주어진 어떤 대상을 얼마나 짧은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코드가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는지는 임의로 뭔가 하나가 픽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KX라는 어떤 이 X를 표현하기 위한 이 콜모고로프 컴플렉시티는 X를 아웃풋하기 위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얼마나 짧은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 가능한 것이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예시를 들어보면 뭐 string A 같은 경우에는 compressible 하다라고 여겨지죠. 왜냐면은 어, 이 A, B, A, B, A, B 이것들이 반복된 거는 짧은 프로그램으로 A, B를 6번 repeat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string 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랜덤하기 때문에 compressible 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 Q 같은 경우에는 이 X라는 디스트리뷰션에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치면 그것들을 다 매뉴얼리 이제 하드 코딩해서 코드를 짜야 이제 아웃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ompressible 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conditional Kolmogorov complexity가 나올 텐데, 이, 이거는 이제 이 KX condition on Y라고 했을 때, 이 Y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X를 아웃풋하는 가장 짧은 코드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어, 그 컴포지셔널리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보시면 어 모든 이 스페이스를 다 서칭을 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코드를 직접 짜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도 좀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다양한 근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콜모고르프 컴플렉시티가 머신러닝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이 스태티스티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n개의 데이터 이제 포인트를 포함한 데이터 셋이 있고 각 샘플이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추출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KX는 이렇게 probability에 따라서 이렇게 P에 대한 복잡도 그리고 P를 알고 있고 X를 아웃풋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복잡도. 어쨌든 이거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P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 어, 이 conditional Kolmogorov complexity는 이렇게 negative log likelihood로 나타낼 수 있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
P가 모델로 알고 있으면, 이 probabilistic 모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지금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붙게 되면 이 upper bound가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좀 더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옵티미제이션의 로스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모델의 그 에러가 낮을수록 그 better compressibility를 갖고 있다. 그 representation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에러에 의해서 이제 upper bound 된다. 이 콜모고르 컴플렉시티가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컬모골프 컴플렉시티가 저는 이제 익숙하지 않았는데 정보 이론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엔트로피, 뭐 샤논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샤논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샤논 같은 경우에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지 이 어떤 펑션 의 속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 어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 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compressibility를 측정을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어, 어쨌든 이 샤너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거는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만 의존을 하고 뭐 그 값 자체가 갖는 복잡도 라고, 그러니까 복잡도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전 세계 각국의 언어를 이제 샘플링을 한다고 해봤을 때, 뭐 샘플링을 중국어가 샘플링 될 수도 있고, 한국어가 샘플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랍어가 샘플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샘플링이 될 수 있는 probability는 신경을 쓰지만 그 각 언어 고유의 복잡도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콜모고르 컴플렉시티는 어, 조금 더 이 코드의 길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음, 어떤 이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그 스테이트 자체의 컴플렉시티까지 고려를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샤논 같은 이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그 자체의 컴플렉시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자들이 representational compositionality를 정의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language domain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representation은 이제 G로 표현이 되고, sentence, 그러니까 input,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observational data가 W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각 단어의 나열인 sentence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랭귀지를 이제 그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PW로 들어가고 이 semantics F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nput observational data인 sentence가 들어왔을 때 이거 representational space로 매핑을 해주는 W에서 G로 가는 펑션 F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F가 이제 underlying 하는 이제 심볼들을 찾아주는 그 심볼들로 매핑을 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F에 의해서 어, 정확하게 매핑되지 못한 그 에러 텀을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보여져 있는데요. 딱히 복잡한 건 없고 이제 이 input 데이터인 센텐스를 F로 매핑을 해서 거기다 이제 reconstruction error를 이제 보정을 했을 때 representation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의미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들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이 그 콜모고르 컴플렉시티를 이용을 해서 컴포지셔널리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앞서 말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representation의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여기 보시는 회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PW 자체의 복잡도, 그다음에 이 PW가 주어졌을 때 이 센텐스가 갖는 복잡도, 그리고 이 매핑을 하는 함수 자체의 복잡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정 텀에 대한 이제 복잡도까지 해서 이것들을 더해서 어떤 representation의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definition 2랑 definition 3가 나와 있는데 definition 2가 제너럴한 거라서 사실상 definition 2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그 compositionality를 지금 CZ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어, W가 들어왔을 때 여기 매핑을 하는 결국에 이 매핑 함수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직관적으로는 무방한데 그거 분해 이제 이 representation 자체의 이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definition 3가 나온 이유는 이 실험적으로 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practical하게 정의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F와 그 PW와 이 모든 거를 이제 컨비네이션을 직접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랭귀지 도메인에서 이제 WL, 그러니까 랭귀지 저 prefix L이 이제 랭귀지인데 저 WL이 픽스돼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좀 더 트랙터블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제 랭귀지 도메인에서 특별히 데피니션 3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 미리 언어에서 이제 빌딩 블럭을 만들어 둔 다음에 그것들을 뭐 컨캐트네이트를 하거나 해서 WL 을 이제 저희가 직접 알 수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에 대해서 실험을 하긴 하는데, definition 2 같은 경우에는, 신세릭 데이터에서만 실험을 할 수 있고요. definition 3에 대해서는 뒤에 이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학습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의미를 알아보면 여기서 아까 앞장에서 정의했던 이 compositionality는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결국에 아래 텀은 얼마나 그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가 얼마나 잘 컴프레스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텀이고 위는 이 representation 자체가 얼마나 expressive한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그 인지과학에서 여겨져 왔던 이 compositionality라는 개념이 expressivity랑 compression이랑 이제 compete를 하는 그 구도를 잘 나타내줘서 이 컨벤션에도 잘 맞는 정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얘네들이 그 자기네들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매트릭도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topological distance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인풋 스페이스에서의 그 각 페어의 거리와 representational space에서 각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두 거리 간의 Pearson correlation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presentational space랑 observational space 사이에 얼마나 높은 리니어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룩업 테이블을 보면, 만약에 어떤 단어와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센텐스가 A, B, A 순서로 이제 되어 있으면, 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워드에 대한 임베딩을 가지고 컨캐네이트를 해서 G를 만들게 된다. 라는 식의 이제 플로우가 연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D 같은 경우에 이 신테릭 데이터셋에서는 알고 있는 룰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모든 게 통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PW 그리고 PW 컨디션 된 이제 W, F 이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 이 컴포지셔널리티를 이제 완전히 계산을 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얘네가 다양한 이제 팩터들을 변화시키면서 가설을 세우고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총 네 가지의 요소들을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먼저 디센탱글먼트 팩터는 뭐냐면 이 워드 A, B 같은 거에 대해서 임베딩을 만들 때 그 임베딩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 A 단독의 어떤 representation이 있고, B 단독의 representation이 있고, C 단독의 representation이 있고, 해서 이 각 워드 간에,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상태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N이 2다. 그러면 2g, 그러니까 2g 임베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g이었을 때 red ball이면은 red랑 ball에 대해서 각각 임베딩이 있었다면 이제 n이 2가 되면 red ball에 대한 임베딩이 자체가 하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W, 인풋으로 들어가는 W의 length를 변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봤을 때 sentence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express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분자에 있는 게 올라가고, 근데 사실 이 펑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어, sentence length에는 크게 관련이 없죠. 그냥 하나하나 representation을 매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sentence length에 대해서는 이 compressibility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네가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vocabulary siz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빌딩 블럭이죠. 이 W를 만들기 위한 빌딩 블럭인데 이 빌딩 블럭이 아예 없으면 사실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하나의 단어만 이제 코드북에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 그거는 이제 그 매핑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너무 어 그 컴프레션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CZ가 vocabulary size를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떤 중간 지점에서 피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바꾸는 거는 그냥 이 임베딩의 디멘션인데요. 어, 이 CG를 생각을 해봤을 때 디노미네이터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CG는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얘네가 정의한 CZ고요. 빨간색은 그 topological similarity 아까 말했던 그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한 그 다른 도메인에서의 페어간 디스턴스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음, 일단 보면 이 센텐스 랭스에 따라서는 이제 예측을 했듯이 어, 증가를 하는데 이 CZ는 증가를 하는데 이 인티시언과 다르게 토폴로지컬 시밀러리티는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representational space 상에서의 그 거리와 문장 간의 거리가 딱히 어떤 리니어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지 않아진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문장의 길이는 representational space를 얼라인을 하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vocabulary size는 예측했듯이 지금 파란색이 어떤 중간 지점에서 시작했다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딘가에서 피크점을 찍고 너무 커지면 이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representation dimensionality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했듯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topological similarity가 intuition과 반대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representation alignment의 관점에서
representation의 디멘션 자체가 낮으면 이게 공간상에서 어쨌든 분리가 되기 힘든 상태니까, 디멘션이 충분할 때 이것들이 좀 더 그 얼라인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representation dimensionality의 증가에 따른 topological similarity의 증가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센탱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ngram으로 이제 이 임베딩을 만드는 거였는데 두 개 다 이제 n이 증가할수록 compositionality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네가 이제 한 가지 실험을 더 하는데, 이 랭귀지라는 거는 이제 앞선 실험에서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어떤 문법적 요소이죠. 랭귀지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하이어라키컬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제 governing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모방을 하고자 이 synthetic dataset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래머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scared cats run이면은 scared cats가 먼저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scared cats가 run 한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머에서 세 가지 요소를 변주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width와 depth는 각각 이제 widt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한 레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룰이 있는지, 그다음에 depth는 이 하이라키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number of rules는 이제 그 한 층에서 얼마나 많은 룰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실험을 해봤을 때 어, 그래마가 늘어나면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함에 있어서 콜모그로프 컴플렉시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컴포지셔널리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토폴로지컬 시밀러리티는 굉장히 노이즈가 강하고 그다음에 약한 코렐레이션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테릭 데이터셋에서 각 뭐 그래마적인 요소, 그다음에 그 인풋 문장의 룩업 테이블에서의 다양한 것들을 변주를 시키면서 어, 본인들이 이제 저자들이 세운 가설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멀티 에이전트 트레이닝을 이제 랭귀지에 해서 좀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랭귀지의 장점은 어떤 이 센텐스라는 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나타나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W에 대해서는 이제 WL이 fix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 어떤 태스크를 풀려고 했냐면 멀티 에이전트로 두 에이전트가 커뮤니케이트를 하는 상황을 상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object reference 게임을 두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는 얘네가 이제 지칭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이 representation D에 해당하는 어떤 심볼릭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색깔, 크기,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커뮤니케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successful 하게 하려면 어, 이 컬러 사이즈 쉐입을 직접 슈퍼바이즈 하지 않아도 어떤 이런 개념을 이제 representation space에 인코딩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어, 2015년이었나? 커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컴포지셔널리티와 관련을 해서 실험을 한 이제 태스크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을 할 때, 이 멀티 에이전트로 학습을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하면 이 간단한 태스크를 잘 하긴 하는데, 어, 이 매핑이 이제 컴포지셔널하게 representation이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로의 매핑을 바로 찾아버리는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멀티 에이전트로 학습을 할 때 컴포지셔널 함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커비가 제시를 했던 게 이제 iterative learning입니다. 이 iterative learning은 어, 제가 잘은 이 분야를 모르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파라미터를 리셋을 하고 어, 어떤 오브젝트랑 그 인스트럭션 그 이제 들어온 쿼리의 페어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터레이티브 러닝으로 했을 때 저 커비 논문에서 representation이 굉장히 많이 컴포지셔널 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그거를 차용을 해서 그럼 얘네 결과를 얼마나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 정의한 컴포지셔널리티의 정의로 이런 실험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이 compositionality를 알에 있어서 WL은 고정이 되어 있고, 어, 이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이 오브젝트들이 다양한 color, size, shape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uniformly sampled를 했다고 하면 이 Z representation의 이 콜모그래프 컴플렉시티는 간단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O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오브젝트들이라고 했을 때 간단한 어떤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P 그 ZWZ인데 W 컨디션된 이거는 사실 W에서 Z로 가는 어떤 함수의 복잡도이기 때문에 얘는 어 그 F라고 할 수 있죠. 그 매핑을 해주는 펑션인데 이 펑션은 frequential coding이라는 걸로 이제 approximate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사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어떤 다른 approximation 방법을 써도 되는데 여기선 frequential coding을 사용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correct 얘네가 이제 예측의 정확도로 frequential coding 그러니까 예측의 정확도로 이 프로그램의 길이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예측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있어서 더 적은 비트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의 스테이트에서 있는 파라미터로 다음 예측을 틀렸을 때는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해서 연산을 함으로써 그렇게 리얼 타임으로 이제 온고잉 프로세스에서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해봤을 때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이제 토폴로지컬 시밀러리티로 그 커비가 냈던 결과인데요. 지금 이터레이티브 러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들이 제시한, 어, 그 CZ의 척도로도 동일한 결과를 냈다라고, 이 익스페리먼트 2의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약간 썸업을 해보자면, 이 페이퍼는 이제 포지셔널 페이퍼로, 기존에 정량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컴포지셔널리티를,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컴퓨터블 하면서, 정의를 이제 좀 정보 이론적으로 정의를 한 페이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컴포지셔널리티에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정확한 척도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generalization 성능을 보고 컴포지셔널리티를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토인코더 같은 데서 이제 reconstruction 에러를 가지고 이 representation이 compositional 하다 하지 않다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줄이고자 실제 representational space의 어떤 그 compression은 얼마나 잘 compression 되는지를 계산을 함으로써 어, 정말 그 representation 자체의 성질에만 집중해서 이제 compositionality를 정의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좀 두서없이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방을 파서 질문을 받고, 없으면